안녕하세요. 저는 피플펀드의 데이터 플랫폼 팀 리드 김관유입니다. 오늘 제가 맡게 된 발표는 AWS로 구축한 피플펀드의 신용평가 시스템 라이즈와 라이즈를 고도화하며 진행한 MLOps의 개발 여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플펀드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드리고 그 다음은 피플펀드에서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머신러닝을 통한 신용평가 및 리스크 분석 시스템 라이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즈 시스템에 필요한 MLOps를 AWS 상에서 구현한 방법과 그로 인한 효과를 설명드리고 개발 과정에서 금융권 규제들의 쟁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지영 SA님께서 AWS 기반의 안전한 머신러닝과 MLOps 환경을 구성하는 전략들에 대해 발표하시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플펀드는 위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중저신용자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런 중저신용자들은 대부분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이스 평가정보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새로 발행되는 대출의 68.5%는 2금융 혹은 3금융에서 발생하며 1금융권인 은행을 사용하는 차주의 2배를 넘어섭니다. 거의 70% 가까이의 대출이 비은행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1금융권의 대출금리는 6.0%, 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평균 14.5%로 무려 8.5%의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신용점수는 연속적일 텐데 이를 취급하는 업권 간의 대출금리의 차이는 엄청 큰데요. 정말 작은 점수나 기준 차이로 인해서 큰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피플펀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저희 피플펀드는 두 금융권 사이의 단층을 해소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소개해주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보통이 아닌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플펀드는 이제 햇수로 7년째 된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온라인 투자 연계 라이센스를 받았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주로 실행하고 있는데 현재 개인 신용 대출은 동종업계 내에서 80%가량의 대출을 취급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24%로 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수한 업종을 바탕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작년에는 포브스 아시아에서 선정한 아시아의 유망기업 탑 100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플펀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단층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최적의 대출 조건을 소개해주는 솔루션 시스템 라이즈 시스템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금융권의 금리가 높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해당 금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금융권의 14%에서 20%가량 되는 금리를 총 비용이라고 했을 때 2에서 3%는 은행이 가져가는 예금 이율이며 6에서 10%는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으로 잡힙니다. 3에서 5%는 새로운 대출자를 모집하는 모집 비용으로 잡히며 2.5%가량이 그 외의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저희 피플펀드는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금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부실로 인한 손실 비용, 즉 리스크 비용에 집중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은행권에서 이러한 부실로 인한 손실 금액을 크게 잡게 되는 원인들은 먼저 수많은 신용정보 중 심사자가 부실에 대해 예측하기 위한 값들을 선정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금융업체들의 신용모델 업데이트 주기가 2년가량으로 늦어서 현재 경제 상황과 대출을 위한 심사 조건들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머신러닝과 실시간 비전형 데이터 분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요. 저희 피플펀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평가 솔루션 라이즈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라이즈 시스템은 대출의 연체 리스크, 고객이 받게 되는 금리, 고객이 받게 되는 한도, 그리고 상품이 고객에게 선택되는 효율, 각각 리스크, 인터러스트 레이트, 사이즈, 그리고 에피션시의 앞글자를 따와서 지은 피플펀드만의 대출 심사 시스템입니다. 대출 상품을 새로 구성할 때 이 4가지 인자는 상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들로 대출을 통해 얻는 이율과 실효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라이즈 시스템은 이러한 대출 조건을 머신러닝과 MLOps를 통해서 선택하여 현재 사용자에게 알맞는 가장 최적의 대출 조건을 소개하는 시스템입니다. 라이즈 시스템의 목표는 정확한 신용평가와 부실 예측을 통한 손실 비용의 감소입니다. 만약 저희가 부실의 예측성을 강화하여 더욱 정확한 부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부실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줄어든 손실 비용을 바탕으로 더 낮은 금리를 소개하여 결론적으로 고객들이 더욱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됩니다. 라이즈 시스템에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활용한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최적의 대출 조건을 소개해주는 신용평가 시스템,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그리고 대출자의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고 부적절한 사용자인지를 검증하는 사기 및 연체 가능성 예측 모델인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아마 금융업계에서 오신 분들은 익숙하신 용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단순히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서비스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위 다이어그램은 저희 피플펀드에서 초창기 머신러닝을 POC로 도입했을 때인데요. 단순하게 데이터를 원천 소스로부터 갖고 와서 원하는 분석과 학습을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학습을 진행해서 원하는 모델 결과가 검증된다면 바로 모델의 엔드포인트를 등록하고 운영에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시스템은 서비스의 운영이 오래되고 고도화되어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학습과 테스트를 위해 작업한 내용들이 트래킹되지 않고 학습의 효과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전 처리하는 과정도 수동으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학습 결과인 모델들도 많아질수록 운영과 버전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실제 운영 결과도 로우 데이터로만 남아있어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저희는 라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얻기 위해 MLOps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다음 2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빠른 변화, 높은 모델의 성능과 일관성을 갖추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된 배포 사이클을 만드는 목표와 규제 대응,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금융업계에서 지켜야 하는 보안과 규정에 맞춰서 알맞게 대응하는 목표입니다. 각각의 목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플펀드가 MLOps를 어떻게 구축하여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안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더 빠른 배포가 가능해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MLOps 구축에 앞서 먼저 저희가 자동화하려고 하는 전체 머신러닝 학습 과정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학습과 운영 적용은 먼저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하는 분석을 진행합니다.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원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정제하며 이를 분석하여 목표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지 시각화를 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해당 과정을 머신러닝 학습에 적합한 피처로 변환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튜닝하는 과정을 거쳐서 모델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분석한 결과가 같은지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거나 피처 엔지니어링, 파라미터 튜닝을 다시 고치며 원하는 결과를 모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이를 배포하여 실제 운영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운영에서 모델이 예측하는 결과들을 다시 수집하여 새로운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 모델을 구상하고 학습,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학습 사이클을 조금 더 빠르게 반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병목들이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MLOps를 도입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수집과 정제 후 검증을 하는 전처리 과정과 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에 적합한 피처들을 추출하는 과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툴들, 학습 및 검증 후 배포를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능 드리프트를 분석하는 시스템까지 머신러닝 모델과 관련된 많은 시스템들을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동작하도록 구축해야 비로소 배포 주기를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플펀드의 대출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데이터가 적재됩니다. 먼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대출을 심사받고 대출이 승인된 후에 실행이 되며 대출자가 매달 상환을 한 후 상환이 완료되면 종결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데이터들은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후 비식별화를 거친 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사에서 사용되는 개인 신용정보는 심사 후 3개월 후에 파기되고 대출이 종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은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하는 과정은 카프카와 DMS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론을 세우고 검증하는 데 활용되며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분석 및 훈련과 학습 코드는 기수로 관리하며 환경 설정된 이미지와 모델 아티팩트들은 각각 ECR과 S3에서 관리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생성된 모델에 대한 관리와 작업한 코드의 변경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코드를 통한 학습 과정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수동 혹은 이벤트를 바탕으로 트리거되며 피처 엔지니어링 및 모델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모델을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게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통해 저희는 모델 성능 개선을 위해서 반복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작업을 병목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모델이 완성되었으니 그 다음은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젠킨스와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며 젠킨스가 먼저 모델 레지스트리의 모델을 새로운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로 등록하고 람다에서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바라보도록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배포를 진행합니다. 배포 자동화를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모델을 학습하고 나서 언제든지 빠르게 운영에 적용하거나 롤백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모델은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통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해당 상품의 금리, 한도를 계산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모델에서 사용자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한도와 금리를 도출하며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적합성을 예측하며 부적절한 사용자들을 거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의 추론 결과들은 따로 S3에 적재되어서 저희가 직접 만든 모델 모니터링 서비스 내에서 학습 과정에서의 베이스라인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혹은 컨셉 드리프트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 클라우드워치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재학습을 트리거하여 새로운 모델을 학습하고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플펀드 CSS와 MLOps 시스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플펀드는 CSS 4.0부터 머신러닝 모델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성능적으로도 지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비은행권에 비해서 1.3배에서 1.9배까지의 좋은 리스크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피플펀드는 이러한 빠른 배포 사이클을 바탕으로 5년간 10번가량의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평균적으로 2주, 빠를 때는 일주일만으로도 지속적인 마이너 배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모니터링 서비스의 한 화면인데요. 위와 같이 특정 세그먼트에 대해서 데이터 드리프트가 발생하여 기존 트레이닝 데이터와 운영상의 데이터 분포 차이가 발생할 때 저희 시스템은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기존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학습한 모델을 생성하여 일관적인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플펀드가 라이즈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금융업계의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활용한 AWS 서비스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 대응을 위해서 AWS를 활용하여 대응한 부분들은 크게 나누어 보면 인증 및 인가, 네트워크 망분리, 그리고 리소스 보호가 있습니다. 각 과정을 어떤 AWS의 서비스들을 통해 대응하였는지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 및 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및 인가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확인하고 해당 목적에 맞는 담당자들만 최소한의 정해진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비즈니스와 인사이트를 맞추어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의 리소스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은 내부의 데이터 자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체 시스템의 인프라와 리소스에는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저희 피플펀드는 AWS 컨트롤 타워와 AWS 멀티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역할별 최소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역할에 맞추어 여러 개의 AWS 계정을 생성하고 각 AWS 계정에 대한 접근을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설정하고 관리하며 AWS 계정별로 접근 가능한 사용자 그룹을 따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AWS 멀티 어카운트를 도입하여 피플펀드는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라이즈 시스템을 구성하는 AWS 어카운트들의 구성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는 인프라 어카운트에는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 검사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들은 API 서버들이 있는 프로덕션 어카운트와 디벨롭 어카운트에만 접근이 가능하며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프로덕션 어카운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과 비식별화 처리된 상태로 데이터 어카운트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각각 데이터 어카운트와 머신러닝 어카운트로 받은 후 어카운트 내에서 작업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은 내부 데이터는 접근할 수 없지만 전체 시스템에 대한 리소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 망분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피플펀드는 피플펀드의 데이터 센터와 AWS 간의 AWS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한 전용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다이렉트 커넥트 위에서 프라이빗 IP VPN을 이용하여 두 지점 간의 데이터 트래픽을 암호화하도록 구성하여 규제를 준수하였습니다. 저희는 AWS 관리형 서비스들을 사용하며 저희가 직접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트랜지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WS의 트랜지 게이트웨이로 연결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WS 내부에서도 AWS 프라이빗 링크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은 최대한 사설 네트워크망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S3 연결을 위해서 사용한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의 경우 보안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었습니다. 피플펀드는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규제 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접속 가능한 VPC, DMZ 존이라고도 많이 하죠. 해당 VPC와 내부망 VPC를 분리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프로덕션 VPC에서 검증하여 내부망 VPC로 전달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개인 신용 정보를 서빙하는 엔드포인트는 Private API 게이트웨이로 구성하여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만 허용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멀티 어카운트에서 같은 데이터 스키마를 공유하는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활용하였습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서 피플펀드는 여러 AWS 어카운트에서 같은 근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공유하며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해진 어카운트의 범위 밖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며 관리 또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플펀드가 라이즈를 고도화하여 얻은 사업적인 성과들을 공유하며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업체별 연체율 대비 금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피플펀드는 머신러닝과 MLOps를 통해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며 비은행권에 비해 매우 낮은 연체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피플펀드를 통해 대환을 받는 고객의 경우 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인당 4.5%의 금리 인하, 1,200만 원가량의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22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피플펀드는 2022년까지 총 누적 1.67조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계속 고객들이 더 나은 한도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AWS의 이지영 님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근무하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는 피플펀드와 같이 AWS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금융회사에서 머신러닝 및 MLOps 환경을 구축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서비스에서 IT 환경을 구축하실 때에는 중요한 것이 인증 및 규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이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보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보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개발할 때에는 비즈니스의 고유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업의 특성상 개인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며 데이터 준비, 학습, 검증, 추론 등 머신러닝 프로세스 모든 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머신러닝 개발 시에 많이 사용하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중심으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AWS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전략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인프라 및 네트워크 분리, 인증과 인가, 데이터 보호, 모니터링 및 감사 로그, 규정 준수까지 5가지 주요 보안 영역을 나눠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및 네트워크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서비스 자체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VPC와 다른 AWS 관리형 서비스와의 연결하는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과 연결되는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세이지메이커 서비스 자체 네트워크입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여러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이지메이커의 자체 VPC에 배포되게 됩니다. 이 구성 요소 간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이 VPC 내에서 엄격하게 제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환경에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기본 구성으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VPC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붙이고 외부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설정이 됩니다. 사실 이런 구조는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머신러닝 환경이 이렇게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경우에 규정이 준수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VPC와 연결해서 접속하도록 구성하시는 것입니다. AWS의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해서 인터넷과 분리하여 연결되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AWS의 프라이빗 링크는 세이지메이커 서비스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여러분의 VPC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나트 게이트웨이 연결 없이 여러분의 VPC에서 세이지메이커 VPC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VPC와 연결된 여러분의 VPC는 또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로 확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AWS의 관리형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서 AWS의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S3나 다이나모DB와 연결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엔드포인트는 연결 방식에서 사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AWS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또한 VPC 엔드포인트 정책을 통해서 접속할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기존에 여러분이 구성하신 또 다른 VPC와 연결해서 확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플펀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는 자체 운영하시는 데이터 센터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 신용정보회사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WS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에는 네트워크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WS의 사이트 투 사이트 VPN으로 고객사의 VPN 게이트웨이와 연결해서 터널링 암호화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책에 따라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용선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셔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피플펀드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언급된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망분리를 수립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팅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인스턴스는 다른 사용자들과 격리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싱글 테넌시 EC2 인스턴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의 루트 액세스 권한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루트 액세스 권한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호스트의 시스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사실 외부 라이브러리를 호스트에 설치할 수 있고 빠르게 검증하셔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시스템 권한을 위임해서 빠른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실 수가 있고 완료된 후에는 다시 이 루트 액세스 권한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검증된 라이브러리만 설치할 수 있도록 배포 파이프라인을 반영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인증 및 인가입니다. 클라우드 이용 시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요구되는 것들은 계정 관리하고 접근 통제입니다.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AWS IAM을 사용해서 인증 및 인가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렇게 머신러닝 환경을 운영하시는 다양한 역할이 있으실 텐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역할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 회사에서 이미 사용하시는 온프라미스 AD나 LDAP 또는 웹 기반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관리하시고 이 사용자를 IAM 역할과 매핑해서 세이지메이커와 AWS의 접근 제어를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멀티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나눠서 구축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멀티 어카운트는 사실 운영 부담이 조금 있죠. 네, 그럴 때는 AWS 컨트롤 타워를 도입해서 운영 부담을 절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에서는 AWS의 아이덴티티 센터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IAM 역할 기반 접근 제어를 중앙 집중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로그인 시에 보안 강화를 위해서 멀티팩터 인증을 강제화할 수 있습니다. MFA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액션을 거부하도록 정책을 적용해서 중요한 리소스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IAM 권한은 일반적으로 리소스별 또는 서비스별로 권한을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에 따라서는 업무 성격이나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권한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AWS의 태그 정책을 수립하시고 태그 기반의 접근 제어를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보안 관리자가 인가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탐지 전략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클라우드 와치 로그 등을 모니터링해서 인가되지 않은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람다 함수 등으로 노트북 인스턴스나 아니면 트레이닝 잡을 중지하도록 자동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측면에서 보안 담당자는 AWS의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등록된 서비스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위협이 실제로 보안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머신러닝 환경에서 중요한 보안 요구 사항 중에는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라던가 아니면 추론에서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 또는 머신러닝의 모델 그리고 시스템 아티팩트들은 전송 중 또는 저장 시에 항상 암호화가 됩니다. 암호화 시 사용되는 키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키라 AWS KMS 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의 API를 호출하실 때나 관리 콘솔에 접속하실 때에도 당연히 SSL 기반으로 암호화되어 통신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분산 클러스터 간의 전송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 트래픽을 암호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도 여러분의 회사 정책에 따라서 암호화가 필요하신 경우 사용자가 암호화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감사 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와치 로그로 로그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증과 인가에서 탐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자동화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및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API 호출 기록은 이벤트의 유형, 시간, 사용자 및 IP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WS의 클라우드 트레이에서 관리되고 있고 감사 로그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신다면 책임 공유 모델 측면에서 물리적인 시설 보안이나 AWS 서비스 운영 관리는 AWS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구성하신 머신러닝 및 MLOps 환경을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는 인증 부분에서도 동일합니다. AWS 클라우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다양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AWS가 받은 인증 부분을 상속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축하신 머신러닝 및 ML 환경에서 인증과 규제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리전의 경우 MTCS 레벨 3 인증을 받았고요. KISMS 인증을 받았습니다. AWS는 금융보안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안정성 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규정 준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외에도 AWS 서비스는 컴플라이언스 규제에 관련해서 전 세계 많은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AWS의 컴플라이언스 센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 AWS 기반의 머신러닝 및 MLOps 환경 구축 시 적용해 볼 수 있는 보안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규제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개인 정보나 기업의 중요 시스템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다양한 규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AWS Well Architected Framework을 참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AWS Well Architected Framework은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성, 비용 최적화, 성능 효율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6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 원칙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금융회사에서 보다 안전한 AWS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중에서도 보안과 안정성 측면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WS Well Architected 렌즈 및 지침입니다. 금융 서비스나 머신러닝 환경과 같은 특화된 부분의 모범 사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AWS의 Well Architected 렌즈 및 지침을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서비스 산업 렌즈의 경우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 그리고 모범 사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반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머신러닝 및 MLOps 환경 구축 시에 이 기계학습 렌즈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WS에서는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데이터에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이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의 Well Architected Framework 및 렌즈를 이용해서 초기 설계 시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완료 후에 검증하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스템은 한 번의 구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범 사례를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적용하시고 개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피플펀드 사례와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머신러닝 및 MLOps 환경을 구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